정의감의 능력이 각자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협력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실현된 정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지지, 준수하면 안정적인 사회 제도 안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섭입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즈의 이론이 평등을 강조하여 자유를 위축시키고 빈자의 복지를 위해 부자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이나 해석이 종종 제기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여 평등과 조화시키고자 하였고 자유의 중심성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이상적 비전을 제시한 그의 국제정의론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롤즈의 정치 철학은 개인의 자유가 많은 사람의 복지, 사회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희생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주창했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폭넓은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행위,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이나 보행, 토의 순서나 절차에 대한 규칙을 어기는 무질서한 발언은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사회 전체의 복리는 물론 공정한 기회균등,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이유로도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 자유인 양심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한 신념하에 결성된 단체가 정부를 전복시키고 안보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정의의 제1원칙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 즉 정의의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협력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실현된 정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를 자발적으로 지지, 준수하면 각 시민이 안정적인 사회 제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정의감의 실현이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이기도 하다. 적어도 간접적으로 내가 그 거대한 협력의 망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각자의 삶의 의미가 매우 커진다. 이러한 사회적 연합들의 사회적 연합이라고 하는 조화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는 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지지할 때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자유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사회 제도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추구하는 굳건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로 다른 구성원들의 존중과 인정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계획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구하는데, 즉 롤즈의 표현에 의하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혜적으로 협력하여 번영하는 사회는 개인이 홀로 또는 사적 결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성취를 이룹니다. 롤즈는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호혜적으로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 인정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성취를 함께 이뤄내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사회적 연합들의 사회적 연합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상당한 호소력을 가집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기본적 자유가 법치주의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을 비롯한 국민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사전에 공포된 명확하고 일관된 법규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해져 사회가 번영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지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첫째 조건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수반하는 공직과 지위는 재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원칙이 차등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등 원칙이라고 하면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게 개별적인 정책을 채택할 때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 아니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가 쉬운데 오히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자본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정의로운 배경 조건을 만족하고 그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결과적으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진정으로 차등 원칙의 실현이다. 이러한 오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최근의 사례가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의 기부 서약서입니다. 존 롤스의 말처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의 기부를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의 결정이 롤즈의 차등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만 규율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롤즈의 정의 원칙이 구현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재분배가 아니라 사전 분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롤즈는 사고와 불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구제를 주된 목표로 하는 복지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생산 자산과 인적 자본, 즉 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술을 넓고 고르게 보유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의 원칙을 잘 구현하는 제도로 봅니다. 천부적 능력의 차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발하는 교육제도가 차등 원칙에 부합합니다.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나의 지식과 기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축적하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발휘하고 그래서 개발되면 일하는 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을 반복함으로써 고역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정말 실현하고 때로는 창의력과 개성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 인적 자본을 두루 가지고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면 롤즈의 정의 원칙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데 기여하고 그 근본 이념인 상호이익, 즉 호혜성에 부합합니다. 최소 수혜자도 모두가 호혜적이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보유한 자본을 활용해 시장 경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다합니다. 따라서 차등 원칙의 실현을 위해 일정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필요하면 음해소득세를 지급하는데 그 이외에 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지급된 소득을 조세를 통해 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하지 않고 일한 적이 없으며 일할 의사가 없는 개인에게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위와 같이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과 달리 청년에게 가능한 한 신용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 꿈, 상황을 전반적으로 성찰하여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대담하고 실험적으로 구상해 볼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때 그 제도가 최소 수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꼭 실현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롤즈의 만민법, 국제정의론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준수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 간 협력의 조건이 만민법의 원칙들입니다. 우선 자유민주 국가들은 그 근본 이익이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 자유롭고 공정한 국내 사회 제도의 유지이지 영토 확장이나 국가 이데올로기의 대외 전파가 아니므로 그들의 근본 이익이 양립 가능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할 동기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실질적인 선거와 권력 분립에 의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 활동이 비교적 투명하므로 정치 지도자의 야심이나 정권과 유착한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정에 개입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들은 평화로운 무역을 통해 원하는 물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간 협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눌 때 최소 수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차등 원칙은 만민법의 원칙이 아닙니다. 공경에 처한 사회에 대한 부조는 단지 금전이나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사회 제도의 개선에 주력합니다.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풍족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용하여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를 건설한 국가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천연 자원이 적다고 하기 어렵고 적어도 분단 전까지는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기근에 시달릴 정도로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정치 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민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도 자유민주 국가들이 상호 이익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비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향하는 유효한 정책을 탐색하는 데 여전히 이론적 자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롤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고 호혜적인 공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미 헌정 질서 포함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이해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